지구상의 모든 심우주 관측소가 동일한 불가능한 사건을 감지했습니다. 수개월간 물리 법칙을 무시해온 항성간 방문체 SRAM IATLS가 궤도 변경을 위한 제어 연소를 실행해 궤도를 역셀 등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궤도는 지구로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중력 편차가 아닙니다. 항법 오류도 아닙니다. 여러 독립 관측소가 불가능한 일을 확인했다. 이 물체는 추진 시스템을 가동해 47분간 추력을 유지하며 지구 최고의 우주선 엔지니어들도 부러워할 정밀도로 궤도를 변경했다. 계산 결과는 소름 끼친다. 아틀라스는 원래 지구에서 1,500만 마일, 약 2,400만 킬로미터로의 안전한 거리로 지나갈 궤도였다. 이제 충돌 코스로 진입해 지구로부터 24만 마일, 약 38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할 예정인데 이는 달보다 가까운 거리다. 현재 시속 13만 마일의 속도로 추산할 때 도착까지 4주도 채 남지 않았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심우주에서 물체가 단순히 궤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진력 없이, 의도적인 항법 없이, 그리고 아틀라스를 조종하는 존재가 이 기동을 아주 오랜 시간 계획해왔음을 암시하는 그런 정밀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나사는 탐지 몇 시간 만에 긴급 기밀 브리핑을 개최했다. 국방부는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행성 방어 시나리오라는 용어가 이론적 계획에서 실제 작전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궤도 변경은 점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이고 조율되었으며 우리 최첨단 우주선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학적 완벽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열화상 위성은 아틀라스에서 거대한 열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물체 표면 온도가 1초도 채 안 되는 시간에 4,000덱시 급상승했습니다. 어떤 자연 해성도 순식간에 증발시킬 온도였다. 그러나 아틀라스는 증발하지 않고 가속했다. 제트추 진 연구소의 한 선임 천체 물리학자는 데이터가 보여준 내용을 설명했다. 물체 표면의 여러 지점에서 완벽한 동기화 상태로 발사되는 배기플룸을 감지했습니다. 추력 벡터는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변경하도록 정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우주선 기동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에 대한 의문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연소 시간은 정확히 47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아틀라스는 추력 벡터를 최적으로 정렬하기 위해 방향을 조정하면서도 일정한 가속도를 유지했다. 이러한 정밀도는 자이로스코프 안정화, 실시간 항법 계산, 그리고 거의 1시간 동안의 연속 작동 동안 부드럽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을 요구한다. 비교를 위해 나사가 우주선 궤도를 조정할 때 연소 시간은 몇 초 또는 몇 분이며 수개월의 계획이 필요하다. 아틀라스는 수백만 마일의 궤도 변경을 단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수행했으며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사전 경고나 준비 시간 없이 이를 실행했습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800m 크기의 물체를 우리가 관측한 속도 변화로 가속시키려면 약 500조 주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120킬로톤 핵폭발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파괴적인 폭발 대신 완전히 통제된 추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추진 시스템 엔지니어가 함의를 분석했습니다. 핵추진, 반물질 추진체, 혹은 현재 물리학 이해를 초월한 기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화약 로켓은 이런 지속적 추력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온 추진체도 이 정도의 출력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아틀라스를 움직이는 기술은 우리가 개발한 어떤 것보다 수십 년 또는 수세기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안한 점은 이것이 최대 추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기가스 분석 결과 아틀라스는 표면적 성능의 약 40% 수준에서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 시스템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은 채 궤도를 극적으로 변경했다. 이는 추가 기동을 위한 여력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궤도는 무작위가 아니다. 무작위와는 거리가 멀다. 아틀라스는 지구 궤도 공간의 특정 지점으로 정확히 도달할 경로에 진입했다. 이 정밀도는 무시할 수 없는 의도를 드러낸다.
현재 계산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약 27일 후 지구 중력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원래 궤도처럼 지나치기보다는 이제 감속하여 지구의 궤도 속도에 맞춰 효과적으로 24만 마일 약 38만 6천 킬로미터로 거리, 즉 달보다 약 6만 마일 약 9만 6천 킬로미터 가까운 지점에 정지할 것입니다. 궤도 역학 전문가는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거리는 임의가 아니다. 지구 중력이 지배하는 힐피어 영역 밖이지만 비교적 단순한 광학 장비로도 상세 관측이 가능한 근접 거리다. 또한 소형 우주선을 배치하기에 완벽한 거리로 며칠이 아닌 몇 시간 내에 지구에 도달할 수 있다. 전술적으로 지구 근접 지역에서 장기 작전을 계획하는 이에게 이상적인 위치다. 접근 경로 역시 많은 것을 드러낸다. 아틀라스는 태양 방향에서 접근할 예정이라 지상 망원경은 태양 반사로 인해 최종 접근 과정을 관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구 위성이 궤도를 도는 평면을 통과하므로 지구 우주 인프라를 정찰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궤도가 아틀라스를 지구의 밤쪽이 가장 어두운 신월 시점에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달 반사의 방해 없이 도시와 인프라를 관측하기에 최대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 군사 우주 분석가는 전술적 함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대한 오랫동안 탐지되지 않은 채 지구 정찰을 계획한다면 바로 이 접근 벡터를 선택할 것이다. 은폐를 위한 태양 각도, 위성 관측에 최적화된 궤도면, 그리고 최대 어둠 속 도착. 이는 무작위 경로가 아니다. 작전 계획이다. 시기도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편리하게 여러 요인과 일치한다. 주요 우주 강국들은 도착 지점에 대한 위성 감시 범위가 극히 제한될 것이다. 국제우주정거장은 근접 접근 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할 것이며 태양 활동 예측에 따르면 통신 및 센서 간섭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우리가 아틀라스를 처음 포착한 이후 동행해온 5개의 금속성 호위 물체를 기억하는가? 그것들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편대는 확실히 더 공격적이다. 아틀라스의 궤도 변경 몇 분 만에 5 호위체 모두 동기화된 기동을 수행했다. 그들은 방어적인 오각형 편대를 버리고 군사 분석가들이 즉시 공격용 전진 배치 패턴으로 인식한 형태로 흩어졌다. 우주작전 경험이 있는 전 공군 장교가 그들이 목격한 것을 설명했다. 호위체들은 전진 배치된 형태로 위치를 잡았다. 3개체가 선두를 형성하고 2개체가 후방 상공에서 감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교과서적인 공격 진영입니다. 공격 자산을 전방에 배치하고 지원 요소는 보호된 위치에 두는 것이죠. 우리도 정밀 타격 임무에 정확히 이 패턴을 사용합니다. 호위체들은 현재 아틀라스와 지구 사이에 위치하며 중첩 사격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다중 표적 동시 교전을 방지하는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방역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진영입니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각 호위체가 이전에 전송하던 수학적 신호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기장을 방출하고 있다. 이 장은 접근하는 물체를 편향시킬 만큼 강력해 방어용으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동력 충격체까지도 막을 수 있다. 무기 시스템 엔지니어가 장세기를 분석했다. 그 전자기 신호는 능동 방어 시스템의 프로필과 일치한다. 접근하는 투사체를 편향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장을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방어막을 활성화한 것과 같으며 전력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공격 작전을 수행할 에너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장력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위함들은 또한 수십 개의 소형 물체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 미터급 유닛들은 주 편대에서 이탈해 접근 궤도상에 배치되었으며 중계망이나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의심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이 소형 물체들이 지구 발사체를 탐지하려는 경우 정확히 배치할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주편대가 접근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군사급 감시 체계다.
우주에서 물체의 궤도 변경을 포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전 사례들은 우리 우주선이나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이었다. 아틀라스는 다르다. 과거 사건들과 비교하면 현재 상황이 더욱 우려스럽다. 우주 프로그램 초기 시절, 미국과 소련 모두 기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를 탐지한 적이 있다. 대부분은 추적 오류나 오인된 위성으로 밝혀졌지만 추진 시스템이 필요한 방식으로 속도를 변경한 사례를 포함해 몇 건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한 전직 나사 분석가는 냉전 시대의 한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가시적 백이나 에너지 흔적 없이 가속하는 물체를 추적했습니다. 몇 주 동안 세 차례 궤도를 변경하며 항상 우리 관측 위성을 회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밀 처리되어 공식적으로 태양풍 영향으로 결론 났지만 수학적 계산은 그 설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적극적으로 우리 추적 시스템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아틸라스와의 차이는 규모와 명백함에 있습니다. 과거 설명되지 않은 기동들은 미묘한 속도 변화로 측정 오류나 특이한 자연 현상으로 치부될 수 있었습니다. 아틀라스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추진 연소를 실행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조종하는 존재가 은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듯합니다. 우리 태양계를 떠날 때 가속한 이전의 항성간 방문체 우무아무아의 사례도 있습니다. 하버드 천체 물리학자는 그것이 인공물일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이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아틀라스가 명백한 추진력을 보여줌에 따라 이전의 논쟁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무아무아의 궤적을 연구한 한 과학자가 이 연관성을 설명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가속도를 감지했지만 그 효과가 미묘했기 때문에 인공적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 비록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을 필요로 하더라도 데이터에 부합하는 자연적 설명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ATL의 경우 자연적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첨단 추진력을 이용한 의도적인 기동이다. 이는 우무아무에 대해 우리가 의심했지만 확실히 증명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입증한다. 이 패턴은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인공적일 수 있는 미묘한 방문자가 나타났고 이제 의심의 여지 없는 명백한 방문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단계적으로 첫 접촉을 시도하는 듯한 격화를 시사합니다. 먼저 탐사선을 보내 우리의 탐지 능력을 시험하고 이제 우리의 반응을 가늠하기 위해 더 노골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궤도 변경 자체는 우리를 똑같이 공포와 매혹에 빠뜨릴 기술의 시연입니다. 그리고 아틀라스가 방금 달성한 것을 분석하면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 기동의 정밀도는 실시간으로 궤도 역학을 계산할 수 있는 항법 시스템을 의미하며 그 정확도는 우리의 최고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다. 우리의 우주선은 복잡한 항법을 위해 지상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 아틀라스는 여러 행성의 중력 영향, 태양 복사압, 상대론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모든 계산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유도 시스템 엔지니어는 계산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그 기동을 실행하려면 센티미터 단위의 위치와 밀리미터 초 단위의 속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태양계 내 모든 중력장이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편차를 보상하기 위해 추력 벡터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 필요한 처리 능력은 우리가 만든 어떤 것보다도 수십 배 이상 높다. 추진 기술 자체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아틀라스를 움직이는 무엇이든 거의 1시간 동안 작동하면서 부드럽고 제어 가능한 가속도를 유지하며 막대한 추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로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기 흔적이 보일 테니까요. 태양 도시도 아닙니다. 가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핵 융합을 이용해 추진체를 극한 온도로 가열하고 높은 배기 속도를 달성하는 핵 융합 추진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물질 반물질 소멸이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 반물질 추진을 제안한다. 극소수는 심지어 시공간 자체를 조작해 추력을 생성하는 초자연적 물리학을 주장하기도 한다. 메커니즘이 무엇이든
에너지 밀도는 경이롭다. 아틀라스는 다른 모든 시스템, 생존 지원 장치, 통신, 방어막, 센서 어레이 등을 유지하면서 주요 궤도 변경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료 또는 발전 능력을 탑재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연비 효율이거나 우리의 원자로를 모닥불 수준으로 보이게 할 정도의 탑재형 발전 능력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 기동이 의도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아틀라스는 원래 궤도를 유지하며 안전한 거리에서 지구를 관측한 뒤 인공체임을 드러내지 않고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경로를 변경했다. 스스로를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지능을 지녔으며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고 선언하는 셈이다. 지구상의 모든 주요 군대는 이제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그리고 대응 패턴은 방위 기관들이 아틀라스를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잠재적 존재적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미국 우주군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밀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궤도 자산을 가동했다.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해 설계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아틀라스의 접근 경로로 재표적되었다. 핵무기 부대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경계 태세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이렇다. 우리의 무기는 거의 확실히 무용지물이다. 아틀라스는 아직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어 어떤 미사일 체계의 사정거리도 훨씬 벗어난 상태다. 가장 강력한 로켓이라도 도달하는데 몇 주가 걸릴 것이며 그때쯤이면 이미 이동해 있을 것이다. 설령 명중시킨다 해도 강철을 증발시킬 정도의 고온을 견뎌낸 물체에 재래식 무기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전혀 알 수 없다. 한 군사 전략가는 이 딜레마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지상전을 위해 설계된 무기로 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무기고의 모든 것은 비교적 짧은 사거리, 예측 가능한 궤도, 그리고 갑자기 탈출 속도로 가속할 수 없는 표적을 전제로 한다. 아틀라스는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활과 화살로 전투기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 러시아는 국제조약상 공식적으로 금지된 핵무장 위성을 아틀라스를 요격할 수 있는 궤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통신 위성으로 위장한 운동에너지 충돌체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우주국은 원래 소행성 방어를 위해 개발된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개발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과시 행위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아틀라스가 우리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지능체에 의해 통제된다면 가시적인 군사 준비는 적대적 의도로 해석되어 우리가 막으려는 바로 그 대립을 촉발할 수 있다. 기밀 논의를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논쟁을 이렇게 설명했다. 안보기관의 절반은 우리가 쉬운 먹잇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힘을 과시하길 원한다. 나머지 절반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상대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헬리콥터에 화살을 쏘아야 할지 고민하는 중세 군대와 같다. 헬리콥터는 아직 우리를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쏘기 시작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전 세계 지하 지휘 시설이 가동되었다. 지상 시설이 파괴되더라도 지휘 체계가 유지되도록 정부 연속성 프로토콜이 시행 중이다. 비상방송 시스템은 테스트를 마쳤고 주요 도시 대피 계획도 업데이트되었으나 위협이 우주에서 닥칠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아틀라스가 접근함에 따라 과학자와 군사 계획가들은 필사적으로 통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기술적 한계와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라디오 망원경들은 탐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주파수로 수학 증명, 소수열, 지구와 인류의 암호화된 이미지를 송출 중이다. 이 메시지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능을 지녔으며 평화롭게 왔다고 말한다. 비록 급속한 군사 동원이 그 평화적 메시지와 다소 모순되지만 아틀라스가 응답했다. 다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전에는 수학적 상수를 전송하던 전자기파 방송이 더 복잡한 패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암호학자들은 이들이 아직 해독하지 못한 형식으로 인코딩된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정보 또는 지시사항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세티 연구원은 이 통신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유사한 기술 수준의 문명을 위해 설계된 프로토콜을 사용해 첫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우리보다 수색이 앞서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른들에게 미적분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지만 여기서 아이는 우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송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테지만 우리는 그들의 응답에서 기본적인 요소조차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다른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DNA 구조 이미지를 전송했을 때 아틀라스는 유사해 보이는 분자 도표를 응답으로 보냈지만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수학적 설명을 보냈을 때 응답에는 우리의 계산에 대한 수정사항과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중력 효과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우리와 그들의 우주 이해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학을 우리가 아이의 크레파스 그림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지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귀엽지만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가장 불안한 통신은 에이틀레이스의 의도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발생했다. 해독된 응답은 격자 패턴으로 둘러싸인 지구의 모습으로 궤도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더 우려스러운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해석은 극단적으로 갈렸다. 평화로운 위성 인프라를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었고 격리 또는 검역 프로토콜을 묘사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에이틀레이스가 지구 근접 목표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4주도 채 남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관측 결과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긴급하게 만들고 있다. 장거리 망원경은 ATLAS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단해 보이던 부분들이 움직이며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다. 마치 건물이 다른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에이틀레이스가 항성간 여정 중 어떤 존재였든 지구 근처에서 머무를 동안 다른 무엇으로 변모하고 있다. 열화상 촬영은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열 신호는 전력 생산이 가속화되고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작전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더 이상 휴면 상태가 아니다. 준비 중이다. 호위 물체들의 행동도 변했다. 고정된 위치를 유지하기보다 정찰 비행으로 보이는 활동을 수행하며 지구에 더 가까이 접근했다가 주편대로 복귀한다. 매번 접근할 때마다 수천 마일씩 더 가까워지는데 마치 우리의 방어 체계를 시험하거나 지구에 대한 상세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듯하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공식 기관이 확인하지 않는 시각적 이상 현상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 ATLAS 표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빛들, 작은 물체들의 전개와 회수, 자연적 형성이 아닌 인공 구조물을 암시하는 기하학적 패턴들. 이 모든 관측들은 단순히 해성으로 여겨졌던 물체 안에서 격렬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상 패턴이 교란되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ATLAS가 직접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대기 현상을 관측한다. 일부는 우연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전자기적 효과를 통해 ATLAS가 이미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상관관계는 우려스럽다. 과학자, 군사전략가, 철학자 모두가 동일한 질문과 씨름하고 있다. 이 물체가 기동을 완료하고 지구 근접 궤도에 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나리오는 희망적인 것부터 종말론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낙관적 시나리오인 ALS 평화적 탐사선은 외교적 첫 접촉을 위한 최종 위치 선정으로 궤도 변경을 수행하는 평화적 탐사선이다. 어쩌면 그들은 고향 행성계의 재앙을 피해
피난처나 동맹을 찾는 존재들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다른 지성체와의 교신을 원하는 탐사자들일 수도 있다. 군사적 대비는 불필요해지고 인류는 새로운 성간 협력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보다 실용적인 시나리오인 TLS는 정찰 플랫폼으로 지구를 상세히 조사하여 우리가 위협인지 기회인지 아니면 단순히 분류 후 무시할 흥미로운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궤도 변경은 대기권 진입이나 착륙 없이도 포괄적 스캐닝이 가능한 근접거리까지 접근하게 합니다. 데이터 수집 후 그들은 떠나고 우리는 인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우려되는 시나리오인 ATLAS는 대규모 작전의 선봉대입니다. 궤도 변경은 소형 우주선의 최적 배치 위치를 확보한다. 이 우주선들은 과학적 연구, 자원 채굴, 식민 지화를 위해 지구로 하강할 것이며 그 목적은 그들의 윤리와 필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첫 접촉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은 전적으로 그들이 결정한다. 악몽 같은 시나리오인 TLA는 무기다. 궤도 변경은 최적의 파괴 효과를 위한 위치를 확보한다. 모든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 펄스일 수도, 운동 에너지 폭격일 수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 우월한 기술의 시위는 의도적이었으며 그들이 공격 준비를 하는 동안 공포와 마비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존적 위험평가연구원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아틀라스의 도착이 우리와 관련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수적인 존재라면? 그들이 소행성대의 자원을 노리고 왔고 지구에 우연히 가까이 있을 뿐이라면 그들이 더 끔찍한 무엇인가로부터 도피 중이며 별 사이를 여행하는 존재들에게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우려가 유치하게 보인다면 아틀라스가 진정 무엇을 하든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궤도 변경은 더 이상 이를 단순한 특이한 해성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능, 기술, 그리고 잠재적 의도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할 시간이 4주도 채 남지 않았다.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모든 가정이 도전받고 있다. 우리는 홀로 있거나 적어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제 어떤 존재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취조차 원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우리 행성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저항할 현실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존재들을 마주하고 있다. 첫 접촉 시나리오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철학자가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 인류는 고립된 문명이 더 진보된 문명과 접촉할 때 겪는 경험을 하고 있다. 아즈텍은 스페인 함선이 나타났을 때 이런 순간을 겪었다. 고립된 태평양 섬 주민들은 유럽 탐험가들이 도착했을 때 이를 경험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덜 발전된 문명이라는 현실에 대비하지 못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최초 접촉이 파괴적이기 위해 반드시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훨씬 우월한 기술과의 평화로운 교류조차도 사회를 변형시켜 그 고유성을 파괴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적 경이로움을 얻는 동시에 독립성, 목적의식 또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아틀라스가 다가오고 있다. 궤도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4주도 차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인류는 우리가 이웃을 만나는 것인지 지배자를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표현할 말조차 없는 무언가를 만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적 접촉, 군사 정찰, 아니면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곧 답을 얻게 될 것이다.